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자, 이 지도자의 필수품이 뭐죠? 지도. 맞습니다. 지도. 그런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서 대항해 시대를 이끄는 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혁명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변방. 불리한데. 정말 생존의 기로에 놓인데. 궁지에 몰렸어요. 그렇죠. 답답할 때 지도 보는 거예요. 포르투갈의 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에서. 유럽에서도 완전 변방. 구석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을까 고민하던 한 왕자가, 셋째 왕자 헨리예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도 학교를 만들어요. 항해 학교를 만들어요. 사그레스 항해 학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어. 그런데 그게 남아있질 않아. 왜 그럴까요? 지도를 만드는 곳, 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지금의 국정원이에요. 여러분 국정원 지도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숨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있었다는 기록은 있고, 제가 또 뒤를 파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그레스 항해학교 교장이 유대인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들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또 이 대항해 시대에 이 헨리 왕자를 도와서, 애니크 왕자를 도와서 이 대항해 시대에 나섰던 인물들이 쫙 이렇게 있는 발견 기념탑이 포르투갈 리스본 근처에 가면 있거든요. 자, 그 기념탑에 새겨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장선 그 왕자가 맨 앞에 배를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보세요. 지도가 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그레스 항해학교에서 많은 지도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 포르투갈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죠? 주도권이?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또 열어요. 이제는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죠. 포르투갈은 그때 너무 잘 나가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새로운 항로 개척에 관심이 없었어. 이 창의적인 유대인들이나 지도 그리는 사람들 밖에요. 그럼 지도 그리는 사람들,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하죠? 탐험가들이 스페인으로 이동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콜럼버스예요. 아,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다 통일한 바로 그 해 1492년에 여왕을 찾아가서 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청원하는 그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설득하는지 아세요? 바로 지도.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순위가 바뀌는 시기예요. 자, 새로운 항로를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는요, 인생 역전의 도구예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쟁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어요. 깐티노 지도라는 건데요. 이제 서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너무 싸우니까 똑같은 이 카톨릭 국가인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딱 선을 거졌어. 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그래서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지도에 표시한 게 바로 이 칸티노 지도거든요. 근데 참 포르투갈 억울하겠죠. 왜냐면 서쪽에 더 많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의 중남미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저 지도인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 칸티노 지도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예요. 아오. 그리고 저 칸티노는요, 이태리 사람인데요. 지도를 훔친 사람 이름이 칸티노예요. 근데 훔친 사람 이름을 붙여도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도 내놨겠어요. 그러니까 이 칸티노를 스파이가 침입해서 몰래 지도를 훔쳐낸 거예요. 이야, 이거 거의 이탈리아는 잘했다. 그래, 칸티노 이름 붙여줄게. 이렇게 된 거고. 칸티노 지도. 이 포르투갈의 전성기를 보여준 지도가 포르투갈에 남아있지 않은 게 리스본 대지진 때 이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소수만 독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가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어떤 연구에는 이 지도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겠네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도가 없는데 탐험을 했겠어요? 지도는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있었어요. 그런데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독점하고 싶었던 통치자들이 그 지도를 공개 안 했을 뿐,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도는 부와 권력의 비밀이에요.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튤립으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튤립. 네덜란드. 맞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도 또 이게 좋은 환경인가요? 날씨 안 좋아요. 바다보다 낮아요, 심지어. 그리고 간절히 독립을 원했어요. 독립을 위한 지도를.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전 세계로 나갔거든요. 근데 기업사 연구하시는 분은 동인도 회사 때문에 잘 살게 됐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은
주식 지도로 인해서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탄탄했기 때문에 무역 강국이 됐다고 그래요. 또는 과학자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무역 강국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여러분, 무역의 조건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최신 정보가 담긴 좋은 지도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하던 무역 강국으로 깜짝 부상했거든요. 네. 그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쟁쟁한 그런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비밀은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숨겨져 있어요. 그림? 페르메이르는 정말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그 인물과 또 그 인테리어를 잘 묘사한 그런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페르메이르의 여러분들 유명한 그림은 이런 거죠? 진주 귀걸이 소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근데 뒷 배경의 소품을 보세요. 지도가 있네요. 지도네요. 여러분 한번 가서 페르메이르 그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와. 많은 그림에 오. 지도와 또 좀 또 지도 부티나는 있네. 집안에는 뭘 썼을까요? 지구본이 등장합니다. 지구본. 야. 집집마다 지도와 지구본 놓고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물 지도를 공유하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가 황금 시대를 열게 된 저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유 모를 화재가 나요. 그래서 야속해. 그 지도 만들던 네. 그런 모든 정보가 있던 지역, 그 공간, 그 동판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요. 아이고. 지도 명가에 몰라. 근데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서서히 네덜란드의 국운도 쇠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지는 애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뜨는 뜨는 애. 애가 있죠. 자, 특히 유대인을 비롯해서 지도 만드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넘어서 바다 건너 영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대영 제국의 전성시대 기초가 딱 껴집니다. 항상 그 나라의 전성기를 열 때는요.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일세. 그 전까지 영국은 그냥 허접한 변방의 섬나라였어요. 여기도 변방이에요. 변방. 그죠? 유럽은 영국을 미개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여왕이 가만히 세계사를 들여다본 것 같아요. 야, 이게 세계사의 강국이 되려면 지도를 잘 활용해야 되나 보다. 딱 지도를 그려. 영국의 지도를. 야, 우린 하나야. 지도로 마음을 합해. 자, 그 다음에 그 국력을 가지고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무찔러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스페인이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행정의 달인이야. 바다를 나가본 적이 없어. 매뉴얼만 잘 짜. 반면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현장에 강한 육파를 파견해요. 해적이야. 출신도 안 좋아. 야, 나 너 출신 성분 안 봐. 근데 바다 잘 알잖아. 현장 잘 알잖아. 지도 많이 봤잖아. 당신이 주도해.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그 영국 여왕의 60세 기념 초상화에 보면 지는 해 스페인, 뜨는 해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여왕이 딱 옆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지도. 뿐만 아니라 동그란 지구본. 여왕은요. 자기에게 충성하고 뭔가 업적을 낸 그런 부하들에게 선물한 게 지구본이에요. 그녀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여기서의 지도력은 뭐죠? 리더십이기도 하고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이 영국 여왕의 지도력 덕분에 대영 제국의 기초가 닦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왕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가니 귀족들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랜드 투어. 나는 직접 그리스로, 로마로, 프랑스로 가서 배울래. 현장 체험 학습할래. 열풍이 불어요. 그러면 현장 체험 학습의 필수품이 뭐예요? 지도. 유럽의 지도. 그리고 나 갔다 왔어. 인증샷이 뭐예요? 지도도 있고 포즈 취해서 초상화 만드는 거예요. 당대 보면 이 그랜드 투어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지도 들고 폼 잡는 게 유행합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저 그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많은 학문들이 꼽혀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도 그랜드 투어 애들 끌고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부에 관련된 국부론을 쓰게 됐고요. 또 다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국의 어떤 새로운 학문은 이 그랜드 투어로 인해서 꼽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튼, 하로우, 킹스 같은 명문 사립학교 영국의 리더가 애들은 앉아가지고 다
지리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은 이런 야외 체험 활동이나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스카우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교과서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도가 등장하고 지구본이 옆에 딱 등장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 세계 지도를 그리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들어봤어요.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세계 지도고요.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나와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보다 훨씬 앞서서 그렸어요. 아프리카까지요? 놀라운 지도예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있죠.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리학 강국이었고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지도 강국이었다는 증거죠.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를 좀 파보면, 사실 우리가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무역 강국이었잖아요. 그쵸? 막 당나라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 최치원은 10대 때 막 당나라 혼자 가가지고 과거급제하고 유학 간 거잖아요. 10대 유학, 조기 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도를 보면서 많이 해외로 나갔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해초가 저 파키스탄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해초 장보고, 네. 그죠? 장보고. 또 화랑은 어떻습니까? 신라의 화랑들은 산천을 유람했잖아요. 체험 활동 한 거예요. 야외 체험 활동, 스카우트 활동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전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도를 펼치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지리 강국이었는데, 조선시대 살짝 너무 유학을 강조하고 법전을 강조하고 성리학을 강조하다 보니 잠깐 지리적 본능과 우리의 어떤 우수함을 잃어버린 시기 아니었나. 19세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통치자들이 보던 지도는 중세 티오 지도보다 못해요. 그러네요. 천하도, 산해경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 지도에 빠져서 지도 안 보고 공자왈 맹자왈 예법 논쟁하고, 이게 당대 우리나라 지식인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반면 네덜란드와 영국과 교류하면서 뭘 배우냐면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지도를 그리는 법까지 전수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문명이 퀀텀 점프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문명이었는데 변방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영국 사람한테 지도 보는 법도 배우고 또 지도를 그리면서 일본의 국운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9세기 세계 지도를 보고 막 동아시아를 어떻게 먹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운이 계속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도력이 밑바탕이 됐던 거죠. 저렇게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계속 팽창하던 시기죠. 자, 요약하면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지도. 중국과 조선은 처음에는 지도 강국이었다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일본은 변방의 후진국이었다가 유럽과 교류하고 지도 강국이 되면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가장 경쟁을 벌이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이 두 나라가 부상한 배경에도 여러분 지도력이 있다면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맞습니다. 21세기 현재 지도회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어떻게 이 두 나라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는지 지도력의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될 놈들의 나라였다. 미국은 원래부터 운이 좋았어. 뭐 땅이 너무 좋아.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도 계속 좋으면 뭐죠? 실력이에요. 미국이 계속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사실은 결정적인 시기, 위기 상황마다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해서 공간적 의사결정 잘해서 현재 미국이 된 거거든요. 그 증거는 러시모어 산의 4명의 위인이에요. 첫 번째 위인은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은요,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국 유학을 못 갔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성장하고 잘 나가려면 영국 유학이 필수였어요. 유학 못 갔어요. 그런데 토지 측량을 하고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10대 때 토지 측량사로 일한 경험.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대가 중요해요. 10대 때 토지 측량을 배우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쟁의 달인이었어요. 모든 전쟁에 이겼고요. 영국을 무찌른 요크타운 전투를 보면 옆에 참모가 지도 보고 앉아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초상화를 보시면 미국의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책상에는 지도가 있고요.
또 어린아이 옆에는 지구본이 있습니다. 자, 다음 3대 토머스 제퍼슨도 러시모어 산에 있을 정도로 위인이거든요. 그는 원래 지도 만드는 사람 집안 아들이었어요. 미국은 지도를 그리면서 성장하고 개척하면서 잘 나간 나라죠. 그래서 서부 개척자의 허름한 오두막집에도 지도가 붙여져 있었다 해요. 그래서 이 3대 토마스 제퍼슨, 지도력의 달인이었고요. 자, 다음은요, 링컨과 수워드, 환상의 콤비예요. 자, 링컨도 토지 측량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수워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지리학자를 미션을 줘서 알래스카를 탐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지하 자원도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러시아에 대항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의회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놀림, 수워드의 바보 상자, 아이스박스라는 별명이 바로 알래스카의 별명이었어요. 아이스박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구매하죠. 그 현장을 담은 초상화에 보면 지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지구본. 아주 커다란 지구본이 있어요. 이야. 이건 뭐의 상징이죠? 가장 정확한 최신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내가 알래스카를 구매했다라는 자기 표현이에요. 루즈벨트는 미국의 태평양 시대를 열었어요. 해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찍었던 소품이 있어요. 바로 지구본. 야. 이야. 크네요. 이 점점- 러시모어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요, 지도와 지구본을 가까이 했던 지도력의 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원한 강자도 없잖아요. 없죠. 자,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어디죠? 중국.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자, 이 중국의 포스터인데요. 마오쩌둥이 게릴라전을 펴면서 중국의 외곽부터 변방부터 시작해서 이 중원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포스터인데요. 지금 마오쩌둥과 그 옆에 신복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도를 보고 있어요. 정말 중국의 거의 모든 지식인의 방에 제가 가봤는데 그 연구실에 항상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세계 지도, 중국 지도,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축적 지도.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매 학년 지리를 배우고 또 선택 과목으로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 GIS나 해양지리, 우주지리까지 배우는 정말 지리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나라라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무섭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1대1로 정책 들어보셨어요? 네. One Belt, One Road 정책. 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발을, 비전을 지도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내세우냐면 정화의 원정을 우리가 이어받자. 그 정신을 탐험과 모험의 정신, 줄을 펼치고 해로 나갔던 시대를 우리가 되새겨보자라는 게 이 1대1로 정책 지도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심지어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의 힘, 지도자가 어떤 지도를 비전으로 제시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지도력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고 또 미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